이번 방금 전 몇 시간 전에 경기가 끝난 충남 아산 FC 경기를 마지막으로 K리그 1라운드가 전부 끝이 났습니다. 이번 K리그 1라운드는 이제 K리그 1과 K리그 2 전부를 포함한 라운드로 이제 카운트를 하고 있고요. 양 리그의 양 리그에 이제 속해 있는 축구팀 숫자가 K리그 1은 짝수지만 K리그 2는 홀수이기 때문에 한 팀이 쉬는 일이 생겼죠. 그렇지만 저희 축구공사에서 다루는 4개의 팀은 전부 약 3일에 걸쳐서 모두 경기를 치러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개막전을 펼친 팀은 대전 하나시티즌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이제 그 전북 현대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지난 금요일 16시 30분에 경기를 시작을 했지만 아쉽게 무승부를 거두었죠. 그래서 뭐 대전은 3-5-2 진영으로 나와서 이제 구택, 레안드로 이제 양 외국인 선수들을 중심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가려고 하였으나 생각만큼 이제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았고 전북도 역시 강팀이기 때문에 좀 수비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었고 또한 좀 대전의 전체적인 기세가 그렇게 막 불어나오지 않고 어떻게 보자면은 전북이 좀 후반 들어서 이제 활기를 되찾으면서 그 무승부를 거두기는 했지만 대전도 그렇고 전북도 그렇고 둘 다 조금 아쉬운 경기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전북이 60에 대전이 40인데 경기를 보고 있자니 대전 하나시티즌 중심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좀 벌어져 보이는 차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제 전북의 지공이 있다면 이제 대전이 카운터를 노리는 식의 경기가 좀 많이 흘러왔고 강윤성 선수 쪽이 있는 이제 오른쪽에서 좀 더 활발하게 공격이 많이 이루어졌었다 정도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강윤성 선수 뒤쪽에서 이제 받쳐주는 이제 아론 선수 또 이제 근근히 이제 자기 몫을 해주면서 전북의 매선 공격을 잘 막아냈었죠. 임덕근 여기서 좀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은 이제 전북이 코너킥 8개 찰 때 대전은 2개 찰 정도로 대전이 좀 약간 걷어내기에 좀 급급한 경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너킥이 8개나 됐는데 이제 전북이 거기서 이제 한 골도 연결시키지 못한 거는 이제 어느 쪽이 더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전북이 못했거나 대전이 수비를 잘했거나. 그런데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좀 둘 다 좀 아쉬울 만한 경기였고 저도 이 경기를 생방송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부터 갑자기 퍼뜩 생각이 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 줄평은 이제 임덕근이 눈에 들어오더라 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임덕근 선수가 이상하게 화면에 자주 비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경기를 보면은 중계 화면을 쫓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전체적으로 이제 팀을 이렇게 좀 이끌어주는 선수 혹은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이 좀 더 눈에 들어오기 마련인데 중계 화면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임덕근 선수가 눈에 계속 들어오더라입니다. 주장으로 출전한 이순민 선수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고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수비를 하고 팀을 위해서 많이 뛰어다니는 모습 많이 보여줬고요. 이준서 선수는 이제 그 사실 주전 골키퍼가 아님에도 갑작스럽게 출전을 했지만 괜찮은 방어를 보여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천안 CTFC 무려 3대1로 대승을 얻었습니다. 최종현 키퍼가 이제 약 4년 좀 넘게 만에 이제 다시 천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키퍼를 했다고 하던데 이게 정확한 정보도 아니고 저도 좀 중계에서 들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현 골키퍼도 스코어가 얘기해 주듯이 부천을 상대로 멋진 선방도 좀 몇 번 보여주면서 준수하게 경기를 마쳤습니다.
천안 시티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번에 홈페이지 근본 투어에서는 이제 선수들이 얼굴과 그 코칭 스태프들 얼굴이 공개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안 시티 FC에 누가 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네, 사실 잘 몰랐지만 좀 제가 아는 인물들이 좀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웅희 선수, 대전에서도 오래 뛰었고 서울에서도 상당히 오래 뛰면서 그 리그 정상급 수비수였었고 지금은 이제 그 이제 좀 그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리그 정상급 선수에서 이제 대전에서 잠시 활약을 하고 대전에서 이제 천안 시티에 와서 또 이제 팀을 이끄는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스타팅 11에 나와 있는 선수의 저분이 제가 알기로 이용희 선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혹시 천안 시티 팬분들 있으시면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저 선수가 누군가요? 네, 그리고 또 이광진 선수. 이광진 선수도 사실 그 저기 대전에서 14, 15 시즌에 뛰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부상이 잦았던 선수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은 14년도에 개막전에 한번 출전을 했다가 한 두세 경기 뛰고서 부상 때문인지 좀 그 김종국 선수에게 좀 그 김종국 선수였을 겁니다. 김종국 선수에게 좀 그 주전 경쟁에서 좀 밀린 경향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데 좀 이 선수 의외로 좀 멀티플레이어여서 중앙 미드필더도 잘 보지만 이제 윙으로도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윙백으로도 한 경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진 않네요. 그래서 사실 그 부천도 상당히 좀 저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이게 뭐 강팀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팀이에요. 뭐 물론 이제 이길 그 당연히 이제 막 승격한 이제 막 이제 K리그 2를 뛰고 있는 천안 시티보다는 당연히 몇 년은 적어도 더 리그에서 뛰었던 리그 선배이기도 하고 또 그 부천 원정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했었는 작년에 천안 시티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란 듯이 3대1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저 82분에 이제 이광진 선수의 득점이 아주 멋있게 들어갔어요. 그 가슴 트래핑 이후에 이제 오른발로 차서 넣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주 멋지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도움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크로스 그게 크로스가 아니라 이제 그 상대편 선수에 맞고 이광진 선수에게 도달을 한 건지 이상하게 이 세 득점 전부 뭐 도움 따위 필요 없이 다 세 명이 알아서 만들어낸 득점입니다. 특히 90분의 파울리뉴의 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천이 그 파울을 얻어낸 줄 알고 잠시 멈칫한 사이에 파울리뉴가 마치 손흥민을 보는 듯한 질주 이후의 득점을 함으로써 네, 아주 천안 시티 FC 팬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멋진 추억을 남겨줬습니다. 한 줄 평은 천안이 부천을 압도한 경기였다. 입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부천이 그 선제골을 당한 이후에 그래도 이제 동점골을 넣으면서 쫓아왔었거든요. 쫓아왔었는데 천안이 이거 봐라 하면서 이제 보란 듯이 이제 두 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은 경기입니다. 이광진 선수의 득점이 조금 약간 늦은 시간에 터진 것도 있기는 하지만 부천도 이제 막 이제 2대1로 뒤지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좀 더 이제 기운을 내가지고 이제 막 그 맹공을 퍼부으려고 하던 찰나에 좀 애매하게 또 파울리뉴의 득점과 또 이제 그 마치 파울을 얻어낸 듯한 묘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파울리뉴에게 이제 쐐기골을 얻어맞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가장 이번 주에 있었던 1라운드 경기 중에서 제일 화끈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 이 경기를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보고 틀자마자 이광지 선수가 득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게 짧은 시간 동안 8분 동안 두 골이나 나온 아주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한주평은 이제 진짜 부천을 압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충북 청주 FC입니다. 뭐 충청권 팀들이 다들 뭐 이제 일단 승점 1점씩은 일단 다 쓸어 담으려고 하는 듯이 이제 1대0 승리를 거뒀고요. 충북 청주 종합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저번부터 본 기억이 나는데 아주 인상 깊은 경기였습니다. 그 뭐 선수 몇 면이 사실 그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안 돼 있어서 모르긴 하지만 그 선수 몇 면이 다 이렇게 눈에 띄게 잘하는 선수도 없고 눈에 띄게 못하는 선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조직력이랑 뛰어나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짜임새 있고 퀄리티 있는 그 전술이랑 또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어, 이 경기에서도 저기 윤민호 선수가 49분에 이제 득점을 했는데 그 정민호 선수의 도움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정민호 선수가 48분에 오두와 교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바로 들어오자마자 정민호 선수가 그 오두와 교체대에 들어온 정민호 선수의 도움으로 윤민호가 득점을 하는 아주 용병술까지 기가 막히게 참 맞아 들어간 청주 FC였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경기였어요. 그 상대였던 전남 드래곤즈도 사실 그 약한 팀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청주 종합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좀 보기에 좀 공이 약간 좀 어디는 잘 굴러가고 어디는 안 굴러가고 약간 이런 좀 그라운드가 고르지 못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그거에 조금 전남 선수들이 많이 말린 것 같고 청주 선수들은 그 자신들의 홈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잔디에 좀 익숙해진 모습도 있을 뿐더러 그러한 잔디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전술들을 좀 사용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청주 FC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전력이 모자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청주 FC는 이제 롱볼 위주의 조금 그 높이가 있는 패스들을 한 반면에 이제 전남은 약간 이제 땅으로 굴려서 주는 패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잔디 상태에 따라서 그러한 편차가 좀 심하다 보니까 전남이 공격 전개를 할 때는 잔디가 마치 먹어주면서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모습도 있었고 대신에 충북 청주는 이제 롱볼이기 때문에 좀 멀리 차기 위해서 좀 공을 띄우기 마련인데 그런 패스는 그 잔디 상태가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좀 보이지 않는 면들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네, 특이사항으로 이제 유민호 선수가 저렇게 골을 넣고서 그 이제 상대방의 그 말, 말, 말라디아인가 말리디아 선수 말리디아 발리디아 선수로 기억을 하는데 발리디아 선수랑 이렇게 볼 경합 과정에서 조금 거친 행동을 하면서 다이렉트로 퇴장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가렌시아 클럽에 바로 가입했습니다. 네, 골을 넣고 한 줄평으로는 충북 청주가 이제 호미점을 살리면서 교체 선수도 성공적으로 마치며 그 최은겸 감독의 용병술과 더불어서 이제 좀 그 여우와 같은 그런 꾀를 가진 듯한 승리를 위해서 그 경기장만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멋지게 승리를 했습니다. 어, 충북 청주 FC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생성을 갖추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구단이라고 이렇게 저번에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심지어 거기서도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중계진에서도 그 해설분이 그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충북 청주 FC의 스타팅 멤버 그러니까 이제 스타팅 멤버는 당연히 11명이겠죠. 그런데 선수단 전체 멤버의 숫자가 거의 22, 23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아시안컵 대표팀이 23, 25명인가가 이제 그 선수단 규모고요. 올림픽 축구 같은 경우가 23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컵 대회,
기간이 짧은 컵대에서도 23에서 25명 정도가 되는 이제 선수단 규모를 갖추어야 하는데, 리그예요, 리그. 이게 반년 넘게 공만 차야 되는 그런 프로 선수들인데, 선수가 겨우 22명밖에 안 됐다. 이거는 좀,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게 선수단 관리라든가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많은 시민구단들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사항이긴 할 텐데, 이게 축구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이 친구의 퀄리티가 어떤지, 실력이 어떤지, 내구성이 어떤지, 뭐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여주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수 한 명을 영입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축구단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겠습니까? 인건비겠죠. 선수들이 뛰니까. 뛰는 건 선수들이요. 선수들을 다루는 것도 사람이요. 뭐 사람의 손이 안 닿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충북 청주 FC와 같은 이제 시민구단 같은 경우에는 좀 선수단 규모를 줄이고 퀄리티를 좀 높여서 축구단을 운영하는 게 어떻냐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시민구단 팬들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예요. 그래서 충북 청주 FC는 그러한 퀄리티를 노린 선수단 구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막전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게 시즌 첫 경기를 하는 팀이 맞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손발이 잘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었던 충남 아산 FC는 2대1 패배로 끝났습니다. 충남 아산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마호 선수의 이름이 저번에 정말 특이하다. 마호가 이제 마법이라는 일본어랑 조금 이게 연관이 있어서 굉장히 국제적인 이름을 가진 선수다라는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이 선수가 오늘 득점을 했습니다. 네, 어, 아주 좀 얻어 걸린 거겠죠. 뭐 왠지 정마호 선수도 갑자기 정이 가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오늘 경기가 있었고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는 선수들 명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가져오는 건데 각 구단의 인스타그램에서 가져오는 건데 없죠? 일시가 안 적혀 있죠. 예, 이거 좀 아쉽습니다. 선수단 사진까지 이렇게 올려줄 정도의 이런 좀 근본을 가진 구단이 일시랑 장소를 안 적어놓은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네. 상대는 수원이었고 원정 경기였습니다. 방금 전에 끝났으니까 제 기억이 맞으면 오늘 오후 3월 3일 오후 2시 반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원 삼성이랑 경기를 했고 수원 원정이다 보니까 충남 아산이 완전히 얼었습니다. 네, 진짜 얼었어요. 물론 제가 그 경기를 전부 다 본 건 아니지만 하이라이트로만 이 경기를 봤을 때는 수원 삼성 팬들의 응원과 수원 빅보드 경기장의 분위기에 이제 압도가 된 듯이 굉장히 좀 얼어버린 충남 아산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인상적인 장면도 사실 많이 보여주지 못했고, 특히 이제 그 박대훈 선수의 도움으로 이제 정마호 선수가 득점을 할 때라든가 정마호 선수가 중앙에서 이렇게 마치 이제 대전에 작년까지 있었던 일본인 선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마사 선수 보는 것처럼 굉장히 박스 투 박스 침투 능력도 좋아 보이고요. 433의 중앙에서 뭐 팀을 조율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격 부분에서는 확실히 눈에 띄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었다. 또한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 모습도 좀 간간히 보여주면서 이렇게 좀 번뜩이는 신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2세 이하 선수고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앞으로 좀 K리그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특히 그리고 또 이제 충남 아산의 팬분이시라면 정방호 선수를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대훈 선수는 교체 들어와서 뭐 잘했고, 김종국 선수가 이제 그 72분경에 또 들어왔었는데, 김종국 선수도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이광진 선수와 대전에서 같이 뛰었었던 선수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플레인 코치로 들어와서 이제 충남 아산 FC에서 이제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플레인 코치가 진짜 나왔죠. 진짜 나와서 이제 선수로 뛰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정마호 선수와 교체가 됐는데, 어, 충남 아산에서도 정마호 선수를 조금 이렇게 끼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미래를 보는 선수라고 지금 미래를 보는 선수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 뭐 수원은 뭐, 예, 강력한 모습을 잘 보여줬어요. 뭐 사실 그 조유성 선수가 조금 일찍 퇴장을 당했는데 전반 36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조유성 선수가 사실은 지난 시즌까지 충남 아산에서 뛰다가 이제 수원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아, 지역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팀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원으로 올라가서 이제 공을 차게 됐는데 이제 조유성 선수가 이제 충남 아산에 이제 그 주닝요 선수의 이제 단독 드리블을 이제 뒤에서 저지를 하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반칙으로 인정이 되면서 VAR을 통해서 퇴장까지 당했는데 조금 일찍 퇴장을 당하기는 했지만 정마우 선수의 득점이 조금 늦게 터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 수원은 아주 한 명이 빠진 10명의 상태에서도 깔끔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면서 끝마쳤다. 이제 그 K리그 1의 터줏대감이던 수원이 내려오면서 아산의 선수들이 많이 좀 긴장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원이 확실히 강력한 팀이긴 하죠. K리그 2 팀에서 보기에는 정말 강력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만큼 이제 위협감까지 덜쳐주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네 경기 전부 리뷰를 마쳤는데 간단하게요. 뭐 특별히 이러한 선수들이나 이런 구단들의 소식을 이제 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통 많이 받고 또 각 구단의 유튜브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시면은 아주 선수들의 재밌는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니 이제 또 마침 K리그 좀 보고 싶은데 어떤 팀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은 물론 이제 본인의 이제 고향 팀을 응원하게 되기 마련이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생긴 지 얼마 안 된 천안시티, 충북 청주 FC, 개막전도 이겼네, 좀 관심이 가네, 이런 느낌이 좀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남 아산 FC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좀 아쉽게 되었죠. 네. 충남 아산 그리고 충북 청주 FC는 이제 그 지역 앞에 충북, 충남이라는 이제 그 지명 앞에 지역명이 붙기 때문에 이 둘을 이제 충청도 더비로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천안시티, 대전 하나시티즈는 이제 그 도시 이름이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천안시티와 대전 하나시티즈는 그래도 20세기쯤에 창단이 된 전통이 있는 구단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사실 충북 청주도 직지 FC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래도 꽤 조금 근본이 있는 구단이긴 한데 그 홈페이지에선 좀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는 않았었죠. 네, 또 오늘 축구 공사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는 한번 그 다음 경기, 그러니까 이제 2라운드 경기가 언제쯤 열리게 되는지도 한번 같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짧은 방송, 30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방송, 지금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세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이게 죄송합니다. 도로 나가셨네요. 네, 3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2라운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